이번 시간에는 공통과목 원점수의 표준 편차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제도가 변경된 다음에 그에 관해서 영향 분석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만점이 100점에서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74점으로 바뀌니까 표준 편차는 그전 점수의 표준 편차의 0.74배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자료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물론 샅샅이 뒤져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자료들 중에는 0.74배가 아니다 라고 설명한 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아니니까 봐라 이런 말씀은 별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의문점이 없는 학생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0.74배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험 전략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다. 별로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교과 과정 외라고 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영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얘기할 땐 이렇고 이 사람이 얘기할 땐 이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뭔진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나 수학적으로 어떤 직관이 좀 발달한 학생들은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적용되지는 않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뭐가 틀렸는지를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지는 못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고 삼아서 보라고 만들어 놓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떤 시험에서 만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배점 자체가 주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의 수가 주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얘네들의 혼합인 거죠. 문제 배점도 바뀌고 문제의 수도 바뀌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장 쉬운 케이스는 이제 문제의 배점이 일률적으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2점하고 3점하고 4점이 있는데 2점의 점수가 2 곱하기 0.74점으로 바뀌고 3점이 3 곱하기 0.74점으로 바뀌고 4점이 4 곱하기 0.74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0.74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문제의 배점은 그대로 있는데 수가 줄은 상황입니다. 앞서 시중에 설명 자료들이 이제 보통 이거를 가지고 보통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100점이 74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x가 0.74x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 편차도 0.74배가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보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문제가 1점짜리 4문제가 있었는데 1점짜리 3문제로 바뀌는 경우, 이 경우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는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별게 아니고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중에서 CNS가 1이네. 걔를 갖다가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문제짜리 시험을 보면 경우의 수가 2가지 나오겠죠. 맞추거나 틀리거나. 그렇죠? 맞힐 확률이 이제 P1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틀릴 확률은 1-P1이 되겠죠. 1점 배점의 시험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확률 변수 y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1 곱하기 x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1은 p1, p1 이렇게. 그러니까 이 뜻은 CNS가 1인 이항분포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 성공 확률이 p1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1점 배점이니까 1점, 틀리면 빵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2문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제 또 갈리겠죠. 이렇게 갈릴 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 맞출 확률은 이제 P2다 그러면은 이렇게 갈릴 겁니다. 그래서 2문제 전체의 시험 점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1 곱하기 x2를 더한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2 역시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인 거죠. 두 번째 문제에 맞출 확률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4문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는 x1, x2, x3, x4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 점수,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의 분산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가 4개가 더해진 거죠. 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더해진 꼴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죠. 근데 얘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각 분산, 각 확률 변수의 분산했다가 여기 이제 공분산,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공분산들이 더해집니다. 근데 얘가 언제 0이 되냐면 이 문제에 맞히는 경우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이게 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립 가정이 숨어 있는 거죠. 독립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맞췄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맞히는데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첫 번째 문제를 틀렸을 때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세 번째 문제를 맞히거나 틀리거나가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영향을 안 준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독립인 사건에 대해서 배우셨을 수 있는데 그게 약간 확장된 그런 개념인 거죠. 사실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독립의 의미가 이제 충분하지가 않은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독립 가정 했다는 거 이제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문제의 수가 4문제에서 3문제로 줄게 되면 분산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제 이 식은 그대로 가겠죠. 얘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의 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으니까 루트를 씌운 거의 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처음 듣는 얘기면 이제 이게 뭔 소린가 싶긴 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100점 만점에서 공통 과목은 74점이죠. 문제 구성은 2점짜리가 2문제, 3점짜리가 10문제, 4점짜리가 10문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2점짜리가 3문제, 3점짜리가 14문제, 4점짜리가 13문제였죠. 그래서 시험제도 변경 전에 어떤 수험생의 점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x 2021 이렇게 놓고 이 베르ヌ확률 변수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A, B, C. 그래서 이제 A는 2점짜리 애들입니다. 그래서 2점짜리를 맞고 틀리고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3개. 그 다음에 3점짜리를 맞고 틀리고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14개. 4점짜리는 13개. 그 다음에 1점짜리 문제하고 다르게 이제 여기 앞에 확률 변수 앞에 개수가 곱해져 있죠. 이거는 이제 2점짜리는 맞추면은 2점, 틀리면 빵점 이렇게 되니까 베르ヌ확률 변수는 맞추면 1이고 틀리면 빵이니까 여기다가 이 문제 배점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시험 제도가 변경된 다음에 배점도 확률 변수로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x 2022로 표현을 하고 문제의 수가 줄었으니까 확률 변수의 수가 줄었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내용을 참조를 해서 얘 분산하고 얘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얘 분산은 각각의 분산들을 쭉 더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독립가정이니까 여기에 공분산 항들은 다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이제 EA1, EA2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개수들은 분산에 앞으로 나올 때 제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 이항분포의 분산은 MPQ라는 거 알고 계시죠? 베르ヌ분포는 이제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1인 케이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VA1 같은 경우에는 1P 1Q니까 1 곱하기 PA1 곱하기 1 PA1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BC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제 이 값들로 다 변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산 값들로 대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시험제도 변경 전에 어떤 수험생의 득점의 분산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변경 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어떻게 식변형을 할 수가 있냐면 앞에 개수들만 이렇게 쭉 묶어서 어떤 새로운 변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얘를 표현을 하자면 이 값들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전체 문제의 평균적인 정답률 정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험제도 변경 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은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시험제도 전후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험제도가 변경됐을 때 표준 편차의 B인 거죠. 그래서 분산했다 루트 씌운 이 B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P2021하고 P2022가 다르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험 문제 전체의 평균적인 정답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시험제도 변경 후에 평균적인 정답률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수준이 시험제도 변경 전하고 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면은 얘는 두 개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사치인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B는 0.864 정도가 더 적절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가정들이 좀 많이 있었죠.
시험 문제들 간의 독립이라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 가정들에 위배되면 될수록 이 값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위배되는 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문제 간의 독립이라고 했지만 독립이 아니더라도 그 독립이 아닌 정도가 제도 변경 전후에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상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만점이 100점에서 74점으로 바뀌었으니까 0.74배를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좀 껄끄러웠다,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걸 어렴풋하게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